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해봐야지. 3강. 3강 갑시다. 3강. 제가 어제 너무 어이없었던 일. 촬영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심지어 카메라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촬영하기 전에 저번에 한번 토일렛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하고서 나갔는데, 나가면서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문을 잠그거든요. 근데 열쇠를 여기 안에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세팅 다 해놨는데 안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결국에는 촬영을 못했던 핑계입니다. 잠깐만요. 좀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물을 빙자한 커피인데 목이 마르니. 그래가지고 어제 촬영 세팅 다 해놓고 눈앞에서 촬영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9강의 3점. 어제 오랜만에 올렸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막 반갑다는 인사를 막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9강의 3점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가 은근히 꼼꼼하게 풀려면 약간 애매하게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잘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북태평양 여기죠. 북대서양 여기죠. 주요 표층해류는 당연히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복습했지만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딱 했을 때 바로 북태평양이 4개의 해류, 그 다음에 북대서양 4개의 해류를 바로바로 딱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거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쿠로시오 지나가고요. 여기 북태평양 지나가고요. 여기 캘리포니아 지나가고요. 근데 이 B가 저는 제가 풀면서 B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나. 이거는 뭐가 북쪽도가 갈 것 같긴 한데 북쪽도가 이렇게까지 위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 그 해류 중에 하나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 두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 북쪽도 해류가 지나가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문제 풀고 해드릴게요. CED는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멕시코 만류, 여기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여기는 카나리아, 그 다음에 여기 북쪽도 해류가 또 마찬가지로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은 요 B만 잘 체크해주면 어려운 건 아닌데 저 B에 사실은 담겨있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AB에서 일단 층수 해류가 흐르는 방향은 반대죠. 그리고 왜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 더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역풍대니까 요런 류의 흐름이 흐르고요. 여기는 편서풍대니까 요렇게 가죠. 그리고 C에서 표층 해류는 주로 남하하고 D에서 주로 북상한다. C 같은 경우는 북상하고 D에서 오히려 남하하죠. 각각 난류랑 한류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땡이고 답은 사실 쉽게 나왔는데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과 여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북대서양 아열대 순환 모두 다 시계 방향. 그럼 뭐가 반시계죠? 그쵸? 남반구에 있는 순환들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의 방향이다. 자, 문제 푸는 거 너무 쉬워서 1번 그냥 넘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이 B에서 되게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여러분 이거 꼭 메모해 놓으세요. 북적도 해류는 생각보다 북쪽에 흐릅니다. 북적도 해류가 요만치 흐르잖아요. 남적도 해류가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흐릅니다. 물론 남쪽에도 흘러요. 그러니까 남적도 해류가 오히려 북적도에 흐르는 기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때 배웠지만은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가 높아서 해수면 경사에 의해서 반대로 흐르는 적도 반류가 요쯤에 흐릅니다.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G2 내지는 그 이상 넘어간 전공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료만 보셔도 그냥 여러분이 막 넘기면서 봤겠지만은 북적도 해류는 생각보다 위쪽에 흐르고요. 남적도 해류가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한마디로 남적도 해류가 남적도가 아니라 북적도에 흐르고 있는. 물론 남적도도 여기도 흐릅니다. 그리고 적도 반류는 그거보다 좀 위지, 한 위도 5도 정도의 반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 이게 약간 디테일인데 요 정도까지도 사실은 알고 계시면은 B의 위치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북적도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위에 있지?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2번. 사실 저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영상이잖아. 관심 없는 분들은 넘기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또 행복한 시간 및 핑계가 생기죠. 적도, 에크만, 수송. 보통 그런 거 구글에 치면 잘 나오는데. 적도 부근에 해수면 단면도. 사실 이거는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거다 넘기셔도 되는데, 사실은 요런 그림이 예전 교육과정 G2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ABCD 써 있는 데가 혼합층이고 아래가 수온약층인데, 우리가 뭐 흔히 엘라 문제, 엘니노 라니냐 문제 풀 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해수면이 모여서 여기가 올라가면은 혼합층 자체가 같이 열팽창해서 같이 두꺼워지고요. 혼합층이 얇아지면은 같이 위아래로 같이 얇아지고 같이 두꺼워지고, 이게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항상 새로운 그림 나오면 X축, Y축 단위 보셔야겠지만은, 이 Y축 같은 경우는 지금 혼합층과 수온양층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 X축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S니까 여기 남반구죠. 그리고 저쪽이 북반구고.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 G2 내용이니까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해수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힘은 어디로 받을까? 여기서 해야겠다. 북반구. D부터 해야겠다. 해수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힘은 어디로 받을까? 당연히 절로 굴러 떨어지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입자가 힘을 절로 받아요. 근데 다 이해 못해도 돼요. 당연히 G2라서. 근데 북반구에 있으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휘어서 해수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입자가 굴러가다가 휘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 돼요. 반대로 C에서는 절로 힘을 받겠죠. 굴러 떨어진 입자가 저장력을 받아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해류가 생기고, B에서는 다시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여서 절로 가는 해류가 생기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남반구니까 왼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왼쪽으로 해서 오히려 스크린이 들어가는 그런 해류가 생겨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A, B가 남적도 해류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죠. 남쪽에서 북쪽을 봤을 때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지나가는 큰 흐름이 이렇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남쪽에서 북쪽을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큰 흐름인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지나가요. 특히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북적도에 지나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해수면 경사를 보시면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힘을 여기로 받지만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해류인 요게 바로 남적도 해류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다 오른쪽으로 꺾여서 남쪽에서 북쪽, 남쪽에서 북쪽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여러분한테 가는 방향으로,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해류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쪽에서 북쪽을 봤을 때 왼쪽으로 흘러가는 요 적도 반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적도 반류가 5도에서 10도 사이에 흘러가는 해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 같은 경우는 여기서 힘을 이렇게 받는데 전향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볼 때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해류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볼 때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큰 해류인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생긴다. 완전히 G2이자 전공 내용인데, 혹시라도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당연히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결론! 생각보다 북적도 해류는 위에 흐르는구나. 남적도 해류가 적도를 넘어서도 흐를 수 있구나. 이 정도가 결론이다. 자, 다시 2번 가겠습니다. 태평양 직표 부근에 부는 바람에 연평균 풍속분포. 이것도 문제 재밌더라고요. 풍속분포입니다. 풍속분포. 우리가 근데 풍속 알고 있죠. 풍속을 안다기보다는 바람을 알고 있죠. 0에서 30 사이에는 무역풍이 요렇게 불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60은 편서풍이 요렇게 불고 있는 거 알죠? 오케이. 그래서 A 해역은 어디냐면 여기 0에서 30 사이입니다. 헤들리 순환 하강기류에 의해 생긴 정체성 고기압이 발달하느냐. 30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적도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찍어 누르는 고압대가 생기죠. 고압대가 이렇게 고압대. 그래서 여기는 정체성 고기압이 발달하는 게 맞다. 정체성 고기압 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나요? 이건 되게 제가 지금 심플하게 푼 거고,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 어디서 배웠냐면 쫙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압은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나뉘는데, 고기압에서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시는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 그래서 이렇게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기억나셔야 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정체성 고기압의 별명은 다른 말로는 정체성 고기압의 다른 말은 여기죠. 어디 갔어? 정체성 고기압의 다른 말이래.
정체성 고기압에는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강기류에 의해서 생기는 정체성 고기압은 뭐였냐면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고기압이 유지되는, 그래서 별명이 키 큰 고기압, 대표적인 예시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여기를 물어봤으면 여러분이 되게 쉽게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하면서 동그라미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남반구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도에서 공기가 올라오고 대륙 공기압을 타고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찍어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고기압, 여기도 고기압, 여기도 고기압, 여기도 고기압. 하층뿐만 아니라 상층까지 전부 고기압이 유지가 되죠. 한마디로 하층뿐만 아니라 상층까지 다 고기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온난 고기압. 다시 말해서 키 큰 고기압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다. 됐죠?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풀면 기억은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좀 더 좋다. 나머지는 괜찮죠? 비해역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부느냐. 비해역은 여기죠. 비해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다 지웠네. 편서풍이 부는 데죠. 그러니까 서풍 계열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연평균 풍속은 북적도 해류가 흐르는 부분이 느리냐. 자, 이거 아까 제가 기억에 1번에서 되게 열심히 설명했던 거랑 조금 이어지긴 하는데, 북적도 해류가 흐르는 해역은 어디라 그랬죠? 딱 적도의 바로 위라기보다는 딱 적도의 바로 위 여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위쪽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적도 해류가 흐르는 해역은 요 부근이라는 거죠. 딱 좀 진하게 돼 있는 이쪽이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는 해역. 북태평양 해류는 사실 헷갈릴 거 없이 요 위쪽이죠. 여기에 비해서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진하게 잘 체크가 되어 있다. 진하다는 건 풍속이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느리다가 아니고 빠른 거죠. 됐죠? 그래서 1번의 내용과 약간은 이어지는 디귿선지였습니다. 자, 3번. 3번 문제도 되게 어떻게 푸셨는지 좀 궁금해요.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 여름철과 겨울철의 주변 해수면 수온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수온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름철에는 한 20도 중반까지 가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10도 내외 정도 갑니다. 이 정도 차이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 근처에서. 그거 모르더라도 딱 봤을 때 숫자가 전체적으로 얘가 크죠. 막 20대니까. 얘는 막 8, 10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디가 여름이고 어디가 겨울? 왼쪽이 그쵸 여름, 오른쪽이 뭐죠? 겨울. 여기까지 쉽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 풀 때 가는 겨울철 에이 아니지 뭐 쉽게 풀려요. 근데 이제 요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니은 A 해역에서 황해로 유입되는 난류는 여름철이 강하냐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푸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난류잖아. 난류는 따뜻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름이 뭔가 강하겠지 하고 동그라미 하면 바로 틀리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난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념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가 난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는 이래요. 만약에 따뜻한 해류가 난류다라고 해버리면 위에서 얘기했던 예를 들면 적도 반류,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물들이잖아. 그럼 얘네도 난류예요? 아니잖아요. 왜? 위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면서 열을 수송을 하는 애들이 난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따뜻한 물이 난류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한류도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애들을 한류라고 하지, 열을 잃어버리는 애들을. 그냥 차가운 물들이 한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극 주변 돌고 있는 애들은 다 한류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황해로 유입되는 난류 A 해역이니까 일단 A 해역을 볼까요? A 해역을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크게.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쉬운 설명. 황해로 유입되는 난류니까 일단 황해 쪽으로, A에서 황해 쪽으로 가는 거니까 황해 여기 있죠. 이렇게 가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황해 난류가. 근데 이 지점을 보시면은 온도선을 보세요. 12, 14, 16 이쪽이 따뜻해지는 거죠. 당연히 저위도니까. 따뜻한 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등고선을 막 밀고 있어요. 그죠? 온선이죠. 그러니까 황해 난류가 이런 식으로 밀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도 아래쪽 온도가 25.5, 26, 26.5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갈 텐데 여기는 그 어떤 휘어진 정도가 얘만큼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죠. 여기는 살살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살짝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살짝 밀고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는 난류의 힘은 나가 더 크다. 즉
즉 겨울철이 강하다 이렇게 자료 해석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전공에서는 저희는 배웠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좀 강조했던 게 황해난류는 오히려 겨울철에 강하다라는 걸 되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외우지 마시고 항상 데이터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데이터를 보시는 게 중요해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훨씬 더 명확한 풀이가 있습니다. 가랑 나의 정말 큰 차이점 혹시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 이거 발견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냐면요. 힌트, 숫자를 잘 봐요. 봐봐요. 여기는 8, 10, 12 몇 도씩 차이 나죠? 2도씩 차이 나게 그려졌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24, 24.5, 0.5씩 차이 나죠. 5점, 25, 25.5, 0.5씩 차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림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기는 간격이 0.5도씩이고 여기는 2도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 스타일로 가를 다시 그리면 24도 선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선들 안 그려질 거고 2도 차이 나니까 26도 선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선들 또 0.5도씩은 없을 거고 28도 선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30도 선 없으니까 사실은 보라색 선만큼만 그려질 거예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저 보라색 선만 그려져 있다면 그러면은 그림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0.5도씩 좀 더 세밀하게 그린 건데 사실은 동일하게 2도 차이 나게 그려놓으면은 어디가 더 수온 변화가 극심해요? 얘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쳤을 때 황해부터 여기까지 간다 했을 때 2도짜리 선 2개 지나가. 그러니까 온도가 사실은 한 4도 정도밖에 안 지나가는 건데 여기는 황해부터 여기까지 갈 때 선 몇 개 지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거의 10도 가량 차이 나잖아요. 그죠? 아니지 2도씩이니까 둘, 셋, 넷, 다, 일곱 거의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여기가 훨씬 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온도 경사가 심하다. 여기가 훨씬 우르르 바뀐다. 그래서 아까 니은 선지랑 합치면 이 유입되는 난류의 세기 같은 경우가 요 겨울철이 강하다라는 거를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0.5도씩 차이 난다라는 거랑 여기는 2도씩 차이 난다라는 거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중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봐주는 센스, 꼼꼼함이 필요해요. 답은 뭐 나왔죠. 가나 모두 비해역에선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방금 연습한 거랑 비슷하게 비해역 보시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모양이 보이죠. 비해역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모양이 보이고 여기도 밀고 들어가는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4번. 그림 가나는 대서양에서 위도에 따른 수온과 용존 산소량인데요. 여기 단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수온 그래프고 얘가 용존 산소량이고 그쵸? 대서양에서 위도에 따른이라는 건 대서양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러분이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렇지. 바로 대서양의 심층 순환. 심층 순환이 바로 머릿속에서 뿅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슈슈슉. 네,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여기를 이렇게 싹 잘라서 수온과 염분 그래프로 준 겁니다. 가시죠. 남극 저층수의 평균 수온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낮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쪽에서 제일 아래 깔려 날아온 얘가 저층수일 거고 북반구에서 좀 밀고 오는 얘가 중층수일 거고 제일 위쪽에 있는 요게 미안 심층수, 중층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도 얘는 뭐 2도, 3도, 4도 안팎인데 얘는 막 0도보다 작은 것도 보이죠, 저층수가. 그래서 저층수의 평균 수온은 낮다, 정답. 그리고 사실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저층수가 제일 온도가 Y축 온도니까 낮다라는 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수온약층은 60도 N 부근이 뚜렷하게 나타나느냐.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라는 거는 심해층 온도는 거의 유사하니까 표층 온도 온도가 높아야 여기가 뚜렷하게 빠라락 내려가겠죠. 그죠? 결국에는 표층 온도의 온도가 높은 위도가 어디냐라는 건데 당연히 적도 부근이 더 수온이 높겠죠. 그러니까 60도 부근 잘 안 나오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봤을 때도 60도 부근의 수온은 굉장히 낮은데 적도 부근의 수온은 뭐 25도까지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수온약층이 따라락 높게 생길 겁니다. 적도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내려갈 때 수온선을 많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잘 발달할 건데 이런 60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선을 별로 안 지나갑니다. 그죠? 여기 하나도 안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보시는 습관도 들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15도 S 부근에서 남극 중층수의 평균 용존 산소량은 맞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그냥 데이터 읽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한 번도 외운 적 없으니까 요 15S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한 요쯤 되겠죠. 요쯤 15도 S. 중층수의 평균 용존 산소량. 중층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렇게 중층수, 이렇게 심층수, 이렇게 저층수 되니까 중층수는 요 정도 되겠죠? 한 50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이 위도에서는 그만큼은 안 되죠. 데이터 읽어보시면 너무 대충 푸나? 잠깐만요. 남극 중층수의 평균 용분 산소량은 15도 S에서 여기는 한 3.5 정도 되죠. 3.5. 그리고 끊겼다. 안 돼. 이게 무선 디스플레이가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끊기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책 보고 계실 테지만 15도 SL 보시면은 한 3.5 정도에 걸려요. 3.5 정도에 걸리는데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왜 연결이 안 된대?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3.5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한 5에서 6 사이에 걸리니까 5에서 6 사이에 걸리니까 얘가 더 적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5번. 이것도 은근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던데 해수의 연령 분포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연령은 침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 한마디로 나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요 400, B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그 말은 여기서 침강을 시작해서 쭉 내려간 다음에 극지방에서 침강을 시작해서 쭉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침강 시작하면 0살이겠지. 100살, 200살, 300살, 400살, 500, 600, 700, 800, 900, 1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이 같은 경우는 적은 쪽부터 많은 쪽으로 지금 심층에서 해수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침강을 갓 했으니까 400살부터 나이가 어린 채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북대서양 심층수겠죠. 저 북대서양에서 쫙 내려가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쭉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죠. 그러니까 나이는 계속해서 많아지는 쪽으로 지금 심층수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엔 나이가 극한으로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나이가 올라가지 않는 거는 여기서 용승 같은 게 생겨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제 표층수로 이어져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지나갈 수도 있겠죠. 여기도 1400, 1500, 1600, 1800, 뭐 2000까지도 얘네들 기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심층수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다. 깊이 3000에서 해수의 평균 연령은 대서양이 맞냐라고 물어보죠. 3000은 여기 이 자료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00. 그래서 대서양 같은 경우는 여기 나이 보시면 굉장히 좀 어리죠. 근데 인도양 같은 경우는 인도 히말라야 있는데 앞바다니까 여기는 막 1000이 다 넘죠. 그러니까 대서양이 적은 거. 표층에서의 침강은 비해역이 활발하느냐? 지워주고. B는 어딨냐면은 B는 여기 있죠. 침강이 활발한 걸 어떻게 하느냐? 나이가 어리니까. 갓 막 내려갔으니까 나이가 좀 어린 거죠. 그래서 B해역이 활발하다 정답. 3000m에서 평균 유속은 D해역이 빠르냐? 자, 유속 같은 경우 잘 보세요. 3000m에서 D랑 C를 비교하는데 D는 여기, C는 여기 있죠. 지금 1800선이고요. 1900선이에요. 100년 동안 이만큼 갔어. D는요. 1200선이고 1400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1200에서 1300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100년 동안 이만큼 간 거죠. 시간은 똑같아. 둘 다 100년 걸렸는데 C는 이만큼 갔고 D는 이만큼밖에 못 갔어.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예요? C가 빠른 거죠. 그죠?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유속은 D해역이 빠른 게 아니죠. 답은 2번. 마지막 6번. 그린 가나는 또 마찬가지로 남대서양에서 동서방향 연직수온 염분 분포를 안 나타나고 동서를 안 주고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수온과 염분을 각각이라고 안 줬어도 여러분이 가랑 나중에 뭐가 수온 염분인지를 이거 지워놔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다 했죠? 염분의 평균치는 대충 한 35 PSU 정도잖아요. 여기 숫자들 보세요. 35가 평균인데 평균치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온 그래프인 거예요. 얘 보세요. 거의 다 뭐 35 내외로 뭐 좀 적기도 하고 좀 많기도 하고 하지만은 35가 대충 평균치죠. 그러니까 얘가 염분 그래프.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안 줘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동서 방향을 표시 안 했대요. 천천히. 이거 수온이야. 우리가 수온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죠. 하필이면 A랑 B를 찍어줬네요. A, B는 깊이가 0이네. 즉 다시 말해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표층 자료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남대서양을 떠올리면서 남대서양의 표층 해류를 떠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요 지점을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 외우면 못 풉니다. 그러면은 남대서양을 동서로 잘랐고
수온 자료를 표층 수온 자료를 보고 있으면 어떤 자료가 나타날 거냐면 난류랑 한류의 이동에 의한 온도, 표층 온도 데이터가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눈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20도, 온도가 좀 높아. 여기는 15도, 온도가 좀 낮아. 그러니까 A 해역에 뭐가 흐르는 거죠? 난류, 조금 더 따뜻하니까. 여기는 한류. 난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따뜻하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하니까. 한류는 왜 차갑냐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열 뺏긴 놈이 내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때 왼쪽이 난류가 되고 오른쪽이 한류가 되게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자르는 거지. 왼쪽이 난류, 오른쪽이 한류. 그러니까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끝났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료도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가야죠. 표층에서의 염분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36 정도에 잡혀요. 36.5 정도에. 그죠? 얘 같은 경우는 35.5 정도에 잡혀요. 그러니까 누가 더 고염이에요? 이쪽 난류 쪽이 고염이죠. 한류 쪽은 저염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죠. 난류의 특징은 뭐다? 고온 고염. 한류의 특징은 뭐다? 저온 저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A 해역에서 난류가 흐르느냐 맞고요. B 해역에서 한류는 주로 북쪽으로 흐르느냐. B 해역 같은 경우는 한류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미안해요. Sorry.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거죠. 난류는 이렇게 남쪽으로 북쪽으로. 한류는 북쪽으로. 난류는 남쪽으로, 한류는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흐른다 맞고요. 그 다음에 A 해역은 더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다. 됐다. 답은 4번. 자, 그래서 6문제인데 생각보다 꼼꼼하게 설명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공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50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할 텐데 급하면 급할수록 천천히 날로 먹지 말고 천천히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뿅.